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자, 4회 적중 모의고사 이번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최선순이면 최선순인 경우에는 인수됩니다.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죠. 그러나 보전가등기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3번 임차권이 매각되더라도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이어야 되겠습니다. 4번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게 틀렸네요.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전세권은.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못 받은 금액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2번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되지만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일반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고요. 4번에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번에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사항의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걸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 이런 것은 농지취득자의 증명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더 낮은 가액의 100분의 25가 아니라 높은 가액이죠. 높은 가액. 3번이 틀렸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이 매각대금 완납한 날이죠. 상속의 경우에도 역시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10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7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본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주거용 1, 2, 비주거용 3, 토지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두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 1의 서식,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이렇게 했죠.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것을 도대주 교판입니다.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도대주 교판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임목, 공장재단에는 입지조건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이고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에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거래인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밋이 아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하죠.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정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3번이. 그 다음에 4번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3번에 있죠?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잔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깎아줍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YC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의뢰인 갑과 매수의뢰인 을 간의 X주택을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이면 지금 동일 세 번,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데 지금 임차인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도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X주택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을에게. 지금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갑이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A가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근데 을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얼마입니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매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억이라고 했죠? 5억이라고 했습니다. 5억인 경우 매매가 5억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0.4%네요. 5, 4, 20, 200만 원이고요. 병한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00만 원, 병이 아니고 을한테, A는 을한테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또 병가의 임대차 중개, 임대차는 얼마입니까? 중개보수가 임대차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이니까 9천만 원이네요. 9천만 원인 경우 1억 미만 0.4네요. 4, 9, 36만 원인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그리고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00만 원 합해서 23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A 개업공개사는 을한테는 230, 갑에게는 200, 병에게는 30만 원, 합계 460만 원 받을 수 있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취지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는데 동일 당사자가 아니니까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됐는데 1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임차인이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5번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에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2기가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D것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이 틀렸네요. 5%를 초과하지 못한다. X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5%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답이 2개입니다. 리얼하고 니언 2개가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수 잘 나오셨나요? 밑에 잘 안 보이시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학원에서 시험을 보니까 한 80점 정도 좀 공부 잘하는 분들이 80점 정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틀린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